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 또 대구교육청의 나노필터 마스크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돈을 반반씩 부담해서 시행하는 이른바 국비 매칭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차질을 빚으면서 애꿎은 피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에서도 전체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경북대를 떠나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출근길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 안개가 걷힌 후엔 다시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모두 보통 수준 보이면서 연일 대기질이 무난하겠는데요. 단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주변 불씨 관리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 6도, 청도는 4도로 어제보다 약 1, 2도 정도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도 22도, 청도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가을볕이 느껴지겠습니다. 매일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흐린 하늘을 보이다 이후 목요일부터는 다시 조금씩 날이 맑아지겠고요. 서늘함이 계속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경북대학교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북대는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가 경북대 국감의 핵심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북대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10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미룬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지급 규정을 만드는가 하면 구상권 청구 조항까지 넣은 점은 공분을 사게 했습니다. 제대로 삶을 이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식의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 앞에서 학교 측은 이런 구상권이라든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일선에서 어려운 맞습니다. 해결하는 측면에서. 아예 물론 남겠죠. 그렇지만 이건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북대 실험동물 연구윤리 문제도 지적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다이텍 연구소가 만든 나노필터 마스크가 쟁점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유해 논란이 있는 마스크 공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졌습니다.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교육부의 지시사항 그리고 대구시에서 실질적으로 조달을 받아서 공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이텍이 산자부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의 말까지 의심하면서 물건을 그 당시에 이거를 다 가려서 공급을 받고 이렇게 또 저희가 직접 구매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국감장에 마련된 경북대 건물 앞에서는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 관련 경북대 규탄 집회와 영남학원이 영남대 총장 선출 규정 개정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한 규탄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돈을 반반씩 부담해서 시행하는 이른바 국비 매칭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무산되고 계속 사업은 미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의 8층 건물. 구미시는 이 건물을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10억 원, 국비 48억 원에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각각 31억 원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매매 협상은 무산됐고 구미시는 최근 사업을 포기한다는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건물주는 구미시가 처음 협상 단계에서 언급한 매매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감정 가격을 제시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당초 협의한 거하고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새도 못 넣고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가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조상으로 당시 시세나 이런 얘기는 있었을 수 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구미 공단이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올 초에 이제 그 건물주께서 기대하셨던 금액하고 실제 지금 현 시세로 간편이 나온 금액하고 이게 차가 컸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 구미시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거나 진행이 중단된 국비 매칭 사업은 현재까지 52건에 사업비 규모는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좀 많고요. 그죠? 원래는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이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최대한 추경에 이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 사업이 참여 기관인 구미시의 재원 확보 역량 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어렵게 확보하는 국비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문입니다. 어제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직권상정돼 가결됐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달 상임위에서는 부결돼 폐기된 안이 다시 직권상정된 건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안이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권경호 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동의안은 김철수, 조영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허남도, 주해남 등 더불어민주당 4명 등 2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권경옥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민자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한 어떤 검증 없이는 이 검증을 저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미뤄졌는 걸 이번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을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에 가결하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의회 상임위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생략하고 처리하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안은 사업자에게는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과중한 요금 인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배타적 운영 구조는 시민들의 하수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지룡 의원과 박경렬 의원은 포항시의회가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혈세 낭비 사업을 앞장서서 통과해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지 포항시 행정의 대변자는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형식화시키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다시 포항시의 집행부 의도대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하나의 행태이고 이율배반적인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2시간여 끝에 포항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안은 재적의원 30명 가운데 21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공무원들의 잦은 이직과 전출로 공무원 뽑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안군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발된 뒤에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기술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목포 MBC의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토목 경력직으로 신안군에 임용된 박레오 씨가 마을의 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형량 장비와 줄자를 동원해 포장해야 할 마을 안길 길이와 폭을 능숙하게 측정하고 사무실에서는
설계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 들어오기 전 12년 동안 일반 회사에서 토목 설계 업무를 익혔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보다 동료 공무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우리 직원들이 오시면은 한 번만 알려줘도 2개, 3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경험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신안군이 지난 2018년부터 선발한 경력 기술직 공무원들은 모두 133명. 시험 문제는 전문 대행업체가 출제하고 시험지 운송과 채점 과정도 경찰관 EPR에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를 과감하게 시험 과목에서 배제하고 전공 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는 시험이 저한테는 좀 쉬웠는데 만약에 비전공자가 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신안군의 지난해 7월 말 기준 부족한 공무원은 모두 76명. 전출과 이직 공무원들도 육지자치단체보다 많아 이 같은 경력 경쟁 시험은 빠른 인력 충원과 다양한 업무 배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파트에 오신 분들은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고 기술 업무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도 볼 수 있어서 효율적이어서 저희들은 신안군이 지난 2018년 전남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한 경력 경쟁 시험은 영광과 해남, 무안 등 7개 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과거의 두레나 품앗이 역할을 지금은 농촌인력은행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를 끝낸 논에 마늘 심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작물을 심고 거두는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일감이 몰리다 보니 매년 일손이 달립니다. 지금 마늘 심는 사람들이 거진 70에서 80문 아줌마들 뿐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죠. 과거 일손이 달릴 때면 두레와 품앗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농촌인력은행이 대신합니다. 농촌인력은행은 일손이 필요한 농민과 도시의 구직자를 연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인력을 지원합니다. 구직자들이 노인의 취업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인력은행은 농가의 인력을 무료로 소개합니다. 집에서 가만 오다가 여기까지 공기도 좋고 이렇게 원리가 일이 힘들진 않으시고요? 네. 지난 2016년부터 인력은행을 운영한 합천군은 해마다 300여 농가가 이용하는데 농민들은 인부들의 임금을, 지자체는 교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 사설 소개소보다 인건비가 싸고 숙련된 인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미미하지만은 인건비 상승 요인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2개 농협 정도가 지금 창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인력은행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정선 아우라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아리랑 유래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일대의 관광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영동의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 2개의 하천 물줄기가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목재를 나르는 뗏목터이기도 했지만 남녀의 그리움을 담은 정선 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입니다. 아우라지 주변의 관광시설은 매우 단조로웠는데요. 최근 주변의 여유부지를 정비해 관광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리랑 전수관과 야영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27억 원이 투입된 교육체험관은 올해 완공돼 정선 아리랑과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여기에다 2016년부터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우라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걸림돌이었던 문화재 유적 발굴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복합 전시 체험관과 테마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관광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밀발굴로 인해서 방치되던 곳인데요. 이번에 문화재를 발굴해서 앞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또 이 지역이 아리랑 유래지로 아우라지 처녀 총각의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것들을 테마로 테마공을 조성해서 아직 남아있는 하천 부지는 수해 예방 사업을 마치고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레일바이크와 올림픽 아리바오길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정선 출신 영화 배우인 원빈을 주제로 산책로도 만들 계획이어서 아우라지가 곧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에서도 전체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까지만 하려던 무상급식을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구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25만여 명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또 내년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 겨울과 여름 교복 한 벌씩을 무상 지원하는데 강은희 교육감은 급식과 교복 무상 지원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과 협약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자퇴생은 2015년 428명에서 2017년 564명, 지난해 7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600명 정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 등을 위해 경북대를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다른 지역의 거점 국립대보다 증가폭이 크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못지않게 학생 중심의 학사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노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노모가 술을 더 주지 않자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도시공원 해제권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의 관리 운영권이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이관됐으며 경상북도는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을 문화시설로 바꿔서 직접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사업비 879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 7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완공한 뒤 관리 운영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구 경북 로컬푸드 2종 협동조합 연합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전국의 첫 2종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와 경북 10개 협동조합이 참여한 로컬푸드 2종 협동조합 연합회는 로컬푸드 생산과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혁신형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서로 다른 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 안개가 걷힌 후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모두 보통 수준 보이면서 매일 무난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주변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 6도, 청도는 4도로 어제보다 약 1, 2도가량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2도, 청도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따스한 가을볕이 느껴지겠습니다. 단 매일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8도, 고령 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고령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5도, 구미 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상주 22도, 구미도 2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영주 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주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연일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흐린 하늘을 보이다 이후 목요일부터는 다시 조금씩 날이 맑아지겠고요. 종일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